네, 제가 저번 주에 동갑내기 사촌의 결혼식이 있어서 그 축의금 받는 역할을 하려고 좀 다녀왔습니다. 그래서 사촌 형이랑 둘이서 그 축의금 받고 적고 이렇게 계산하는 일을 했는데요. 저도 이제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뭐 얘기는 들은 건 있는데 실제 상황은 되게 더 혼잡스럽고 되게 정신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뭐 사람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식이 딱 시작할 때 그때쯤 이제 전후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고, 왜 매장에서 사람들 한 번에 몰리면 계산이 되게 복잡하잖아요. 정신없고.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정신이 없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역할은 좀 단순한 편이었어요. 제가 이제 식권을 받고 돈을 사촌형한테 넘겨주고 사촌형은 그걸 받아서 장부에 기록하고 적고 하는 일이었는데, 생각보다 축의금이 이제 결혼식으로 들어오는 축의금의 양이 꽤 되더라고요. 그냥 평범한 결혼식이라고 봤을 때 신랑 측에서만 그래도 몇 천만 원 정도 나오니까 신부 측이랑 합치면은 결혼식만 보면은 거의 다 회수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양이 엄청 많더라고요. 뭐 5만 원은 이제 보니까 거의 없고, 대부분 이제 10만 원권, 뭐 개인적인 친분이나 어른들끼리 뭔가 큰 고마움이 있어다든지 뭔가 그런 관계들은 이제 돈 액수가 크지만은 대부분은 10만원권이 제일 많았고 5만원권은 이제 거의 사라진 추세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, 식권이 부족하는 현상이 발생했어요. 어떤 글에서 식권이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미리 좀 받아둬라라는 그런 글이 있었는데, 저는 뭐 식권이 부족할 일이 있나? 왜냐면 식권이 부족한 결혼식을 저는 이제 보질 못했기 때문에 뭐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거든요. 그 상황이 이제 제가 된 거죠.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식권들이 이제 빨리 소진되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예식장 측에서 추가로 확보를 했는데, 그 확보된 것마저 이제 소진이 돼서 50장인가 추가적으로 발급을 해줬는데도 그것마저 이제 다 소진이 됐어요. 그래서 이게 소진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, 식은 한참 남았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이제 외식장 측이랑 얘기를 했는데, 음식의 양이 좀 정해져 있나 봐요. 그래서 음식의 양이 정해져 있어서 인원수만큼의 양을 만드는데, 그걸 이제 넘어가는 인원이 오다 보니까 더 이상 만들 수 없다, 더 이상 제공해 드릴 수 없다고 해가지고 식권을 배부를 이제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. 얘기를 이제 계속 해보니까 일단은 답례품이라도 준비를 해드리겠다 해가지고 일단 와인을 이제 잔뜩 가져와서 식권을 못 받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이제 와인을 좀 드리기로 이렇게 했어요. 그래서 와인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장부에 따로 적어서 신랑 측에서 이제 오시는 길 이제 섭섭하지 않도록 추후에 조치를 이제 해드리는 방안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, 하객들 반응이 좀 달랐는데, 절반 정도는 뭐 알겠다, 뭐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이제 그냥 뭐 오히려 웃으면서 넘기시는 분들도 있고, 또 절반 정도는 결혼식을 왔는데 밥을 못 먹냐 하면서 약간의 좀 불만을 얘기하거나 좀 어이없어 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보이셨고요. 그 중에 한 2분 정도가 제 좀 눈에 띄었는데, 그게 뭐냐면, 한 분은 어떤 아줌마셨는데 식권 달라, 밥을 왜 못 먹냐 하면서 컴플레인을 이제 엄청 걸으셨습니다. 저희가 조금 이제 지칠 정도로. 그래서 결국 식권을 받아 가셨는데, 그 과정이 조금 지쳤고, 한 명은 또 제 또래였는데 커플이랑 아마 같이 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커플이랑 같이 왔는데 이제 축의금을 딱 꺼내려고 했는데, 저희가 이제 식권이 소진이 돼서 좀 다른 걸로 좀 준비를 해드리겠다 했더니 축의금을 다시 넣고 일단은 보류를 해두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이제 딴 데로 가셨는데, 그래서 식권이 안 되니까 축의금을 일단 내지 않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도 이제 추후에 좀 확보가 됐을 때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셔서 식권을 드리니까 그제서야 이제 축의금을 내셨는데, 그걸 이제 보면서 이제 결혼식이라는 이 문화가 누군가한테는 정말 밥이 중요한, 그리고 이 계산된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구나 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, 약간 결혼식 문화가 과연 우리가 좀 올바르게 가고 있나?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결혼식의 축의금의 의미라든지 결혼식 문화가, 이 축하 문화가 정말로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많이 변질이 됐는지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.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결혼식을 갔는데 밥을 못 먹는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?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? 아니면 어떤 기분이 들 것인가를 조금 생각을 해보고 싶더라고요. 요즘에 좀 정착된 말이 있잖아요. 가면 10만원, 안 가면 5만원. 가도 밥 안 먹으면 5만원. 사실 이런 기준들이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겠고 왜 생겼는지도 사실 모르겠어요. 워낙 그 일상이 팍팍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 상황 하나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시대인 것 같고, 그러다 보니 극한의 효율을 따지다 보니까 내가 갔을 때 뭐 정말로 신랑 신부 측을 배려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지 않나, 이걸 투자함으로써 얼마나 얻을 게 있나,
갔는데 밥을 못 먹으면 결혼식을 가지 말아야 되나? 약간 요런 문화들이 점점 이 효율 문화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게 이번에 좀 돈을 받으면서 좀 느꼈던 부분이고, 언제부터 이제 결혼식에 갔는데 5만 원을 내고 밥을 먹는 사람이 언제부터 이제 매너가 없는 사람이 됐는지 저는 그게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언제부터 우리가 약간 이런 식으로 됐을까? 또 제가 생각하는 결혼식은 사실 조금은 다르거든요. 제가 또 하고 싶은 결혼식이기도 하고요. 근데 그게 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. 워낙 또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 또 같이 또 누군가와 맞춰 가야 될 생각이니까 그냥 저도 그냥 상상만 하고 있는 건데 컨셉을 좀 잡아보는 거죠. 우리는 뭐 결혼식 대신에 여행을 크게 간다라든지 결혼식 비용을 좀 아껴서 비행기를 좋은 걸 타고 여행을 이제 스냅 작가와 함께 다니면서 진짜로 좀 웨딩 여행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다니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, 아니면 뭐 축의금 없는 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객 없는 결혼식 해가지고 진짜 가족들만 모여서 간단하게 한다든지 약간 이런 것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죠. 아니면은 여행지에서 뭔가 둘만 하는 뭔가 셀프 결혼식 약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, 뭔가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형태의 결혼식을 좀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. 전 직장에서 그 직원분들 중에 결혼식을 안 한 분이 있었거든요. 결혼식을 아예 안 한 분이 있었는데 전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결혼식을 안 하셨구나 하면서 그냥 마무리 됐거든요.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반응은 왜 결혼식을 안 했냐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왜 안 했는지를 궁금해 한다는 거는 당연히 하는 거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, 사람들이. 그래서 생각해 볼 거는 과연 결혼식 문화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. 이제 결혼식이 끝나면은 뭐 물어보는 것이, 저도 이제 주변에 결혼한 사람도 많이 봤고 회사 다닐 때는 또 회사에서도 많이 봤잖아요. 그러면은 끝나고 물어보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. 결혼식 밥 어땠는지, 프로포즈 어떻게 했는지, 여행 어디로 갔는지, 그다음에 뭐 예물, 혼수 어떻게 했는지, 뭐 더 가면 뭐 반지 어떻게 했는지,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건 포인트더라고요.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하면 항상 이제 주변에 물어보잖아요.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결혼했는지.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의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돈의 양으로 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. 돈의 양에 따라서 결혼식 퍼포먼스가 조금 결정되는 것 같다. 그 결혼식이라는 그 모양은 똑같은데 그 안에서 돈의 양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또 내 상황에 맞춰서 결정을 하는 거죠.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결혼식은 축하하는 일이고 축하받는 일이니까 어떤 식으로 할지는 둘이 정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.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둘이 생각해서 그 형태를 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그 고민을 안 하게 그냥 패키지로 묶어서 딱 만들어주는 게 그냥 결혼식 문화잖아요. 저희 예식장에서 몇 시 몇 분에 결혼한다, 그리고 넘어가면 다음 예식장, 넘어가면 다음 예식장, 이제 이렇게 해야지 뭔가 공장처럼 이렇게 딱딱 다 쳐내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건데, 그 다음에 그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게 결혼식 어떻게 했는지, 그래야지 나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민을 좀 덜 할 수 있겠죠.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 문화가 똑같아진 것 같아요. 결혼식 문화가 똑같아지면서 그런 결혼식 회기라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둘만의 어떤 고민이 아닌 가족과 가족과의 고민, 그다음에 더 나아가면 친척들과의 고민이 또 개입이 될 수도 있고, 그다음에 또 어떤 종교적인 문제가 또 개입이 될 수도 있고, 둘이 사는 건데 이제 둘만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, 막 축의금 문제로 축의금을 얼마 냈네, 얼마 하네, 밥을 먹네, 의가 상하네 마네를, 그런 얘기가 결혼식에서도 오고 가고 끝나고서도 오고 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? 과연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서로 재고 이런 것들이 좀 민감해지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, 과연 향후 5년 뒤에는 결혼식 문화가 어떻게 변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라는 거는 뭔가 지금까지 부모님이 내신 축의금을 회수한다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. 그래서 결혼식을 해야 된다,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, 저는 약간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어떤 식으로 좀 변할 것 같냐면, 그러니까 하객을 돈으로 보는 문화가 점점 강해지거나, 아니면은 아싸리 웨딩을 점점 안 하는 그런 웨딩 리스의 문화가 생기거나, 약간 요 형태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, 저는 결혼식을 다니면서 이렇게 와주면 고맙잖아요. 그냥 제가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결혼식을 하게 된다면 축의금 없이 그냥 와주는 것만으로도 전 되게 고마울 것 같거든요. 그냥 그 자리를 채워준다는 것만으로 고마웠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좀 행복할 것 같은데, 그걸 이제 돈으로 보게 되는 순간, 밥을 하는데 하객이 얼마고 5만 원으로 10만 원으로 하는 거 순간 뭔가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일 것 같아서 그렇게는 좀 안 됐으면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.
이제 3월, 4월 되면 이제 결혼식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결혼식 준비 잘 하시고 저도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결혼식을 하는 상상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